안녕하세요. 백성기입니다. 지금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포항공대에서는 제가 작년에 정년 퇴임해서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4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전체가 21명인데 그 중에서 15명, 저를 포함해서 15명은 주로 각 종류의 대학에서 뭐 행정적인 책임자나 또는 기획 업무, 이래서 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으로. 그래서 뭐 국립대학, 사립대학, 또 대규모 대학, 또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또 일반 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계에서 몇 분, 또 법조계에서 몇 분, 그래서 뭐 전문성을 띠고 교육부 장관의 여러 가지 대학 구조 개혁에 관련한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종의 자문을 하는, 또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뭐 그런 약간 임의 기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의 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래서 대학 발전 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획단이 이제 실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고민, 이런 데 제가 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등교육에 관련한 그 자문을 하는 정책 자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자문단에 이제 또 위원장을 맡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 대학 구조 개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책 입안하는 과정부터 제가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제가 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뭐 또 워낙 또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승낙을 했죠. 그 이후에 우선은 이제 이 대학 구조 개혁을,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대학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대학을 평가하는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학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까지 대학을 평가했던 것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연구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연구 과제 책임자로 이렇게 수행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복잡한 상황이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 같다 다 연결돼 있고, 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희망과 절망이 좀 엇갈리는 저 소회를 얘기하려면,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3년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년간에 뭔가 반전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우선은 그 사이에 제가 1년 한 10개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우선 장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담당 국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이 2번이나 바뀌고, 이게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전부 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특별히 이제 장관이 바뀌고 나서는 아주 제가 상당히 결국 이제 세월호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 구조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산업부 장관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분이 퇴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 장관이 들어섰는데, 황 장관이 얼마큼 과연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잘 당신까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또 이분이 곧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 바뀌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그 스트레스고요. 뭐 두 번째라면은 이제 이 대학 구조 개혁이 워낙에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숫자가 이제 대학의 문보다도 더 이제 적어지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급속하게 이제 대학으로서는 이제 입학 가용한 인력이 급속히 절하면서 대학의 이제 정원이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속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학 전체의 문제입니다. 근데 좀 저의 애로사항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대학, 수도권에서 스카이 대학을 포함해서 잘 나가는 대학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성의화 되는데 내가 아주 상당한 실망과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그런 당혹감 이런 게 좀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간다고 비교적 잘 되는 대학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걸 하나의 기회로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패러디를 만들고 우리 대가 좀 더 크게 반성으로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몇 개 대학을 그냥 퇴출시켜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울대가 나서야 되고 연대가 나서야 되고 고대가 나서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왜 우리한테 와서 뭐 이러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대학이라 몇 개 퇴출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가 대학 사회에 특히 대학의 행정 책임자들, 총장님 사이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지금 학생들 정원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로 나는 그렇게 평가해요. 지금 무슨 뭐 창조 경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만 창조 경제 결국은 얼마나 학생들한테 실력을 가지고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를 전체가 반성을 하고 그래도 좀 더 잘 나가는 대학들이 앞서야 됩니다. 왜? 세계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나라에서 이렇다게 내놓을 만한 대학이 한 대학이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애들은 세계에 있는 학생들 젊은이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지금 피나게 노력하고 있는 MIT 학생들, 옥스퍼드에 있는 학생들, 칼텍에 있는 학생들, 지금 동경대학에 있는 학생들, 북경대학에 있는 학생들, 홍콩대학에 있는 학생들, 그런 애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학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 어느 대학도 그 여건을 보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단순히 그럴 것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핵심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대학대 총장님들이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는 저의 약간의 당혹감과 좌절과 이런 것이 가장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뭐 이번 평가를 받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불평도 좀 많이 들었고 또 뭐 사실 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은 대학 평가가 주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학 평가 주로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정성적으로 평가해서는. 그러니까 다 점수를 매기자. 그래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당연하게 순서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해요. 정성평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학을 그렇게 평가해가지고는 대학을 확실하게 대학의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정말 학생들한테 얼마큼 애정을 가지고 뚜렷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요건 정생량 가지고는 안 되는 평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동안 안 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성평가를 어떻게 해서 좀 도입을 해보자 하는 게 그 다음에 둘째는 절대평가를 하자. 대학을 줄을 세우지 말고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그 정도를 넘어갔느냐 또는 그거보다 못하면 얼마큼 못하냐 하는 것을 좀 더 재보자.
그러니까 말이 많았죠. 당연히 말이 많을 걸 기대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는 상당히 정량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령해서 교수를 몇 명 데리고 있느냐. 교수를 몇 명이나 확보했느냐. 그 학교에서는 그 가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만큼 주느냐. 어? 뭐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은 얼마큼 갖췄느냐. 이런 걸 몇 평, 뭐 도서관은 몇 평이냐. 학생당 1인당 도서관의 넓이가 얼마냐. 이런 건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결국 정성적인 거,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도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좀 지도를 해서 걔들이 나가서 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무슨 제도적으로 틀이 갖췄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최종 평가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디자인을 했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뭐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했던 보다는 많은 대학 총장님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평가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평가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내심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대학이 지금까지 정량적인 지표에 너무 매달려서 대학의 여러 가지 개혁의 노력을 해왔다면 이번에 평가를 잘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성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만큼 전문 전임 교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 전임 교원들이 얼마나 특별히 학부 교육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평가해서 학생들이 특별히 잘못 이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가령 뭐 걔를 하여금 좀 멘토를 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전혀 그 학과랑 좀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은 전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부할 의사가 없는 애들은 퇴출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평가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 평가단한테 좀 더 이렇게 감동적이지 못했으면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량적인 평가의 틀에서 벗어는 가운데학이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데가 국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은 기본적인 여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내용들 교육의 어떤 컨텐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육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그 다 평가단들한테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교수들이 뭐 사퇴하고 난리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게 지금 연습이에요,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2주기, 3주기 이제 곧 이제 3년, 2주기, 3주기 하는데 2주기, 3주기는 더 많은 숫자를 줄여야 되고 더 심하게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그렇게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서 좀 경험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이런 데 부족했구나. 그래서 2주기, 3주기를 잘 이제 뭐 이거를 무슨 뭐 대학을 퇴출시키거나 없애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으로 하여금 자기 교육을 한번 되돌아보는 교육의 기본을 한번 다시 세우고 그래서 한번 다시 탈바꿈하는 정말 한번 다시 태어나는 이런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기회라고 봐요. 위기는 항상 기회거든. 네.